발목을 접질렸어요. 순간 이제 차갑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직이 재생되려면 따뜻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관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찜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료실로 이제 환자분이 오세요. 발목을 접질렸어요. 손목을 삐었어요. 어떤 분들은 냉파스를 붙이고 오시고요, 어떤 분들은 온파스를 붙이고 오세요. 뭐가 맞을까요? 온찜질과 냉찜질 다 통증을 완화시킨다 라는 이제 공통의 목표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차갑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경우에 뜨겁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예전에 발목, 인대, 염자 이야기를 하면서 프라이스 요법이란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78년이었어요. 미어킨 박사가 스포츠 메디슨 북이라는 책에다가 이제 레스트, 라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용어를 약자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라이스 요법이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라이스 요법이 정말 환자들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50년쯤 지났죠. 그걸 이제 자료를 모아서 게리 라이널이란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냉찜질은 잘못된 치료법이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혈액순환을 좀 줄이고 싶을 때는 차갑게 하는 게 좋겠죠. 피가 나고 피멍이 들었을 땐 차갑게 하는 게 좋다. 근데 부종을 뺄 때 차갑게 해야지 부종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서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정맥순환과 림프관의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갑게 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하면서 순환이 잘 되어야 노폐물이 빠지면서 부종이 더 효과적으로 빠진다. 오히려 차갑게 하면 피가 정체되어 있는 우렬 증상이 생기면서 부종이 더 장시간 지속되고 노폐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서 주변의 다른 정상 조직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게리 라이널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타 요법, Active Recovery is the answer.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기에 빠르게 적극적으로 재활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냉찜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저 역시 아직도 라이스 요법과 아리타 중에 무엇이 100% 맞다라고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목을 삐었어요. 발목을 접질렸어요. 순간 이제 차갑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조직이 재생되려면 따뜻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과연 차가운 거에서 따뜻한 찜질로 넘어갈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제가 이제 다쳤을 때 일단 아프니까 빨리 냉찜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정말 연부 조직만 손상이 되었는지, 골절이 있거나 뼈나 다른 조직이 다치진 않았는지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한번 엑스레이 정도 체크해서 다른 손상이 없다, 인대나 이런 연부 조직만 다쳤다 확인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따뜻한 찜질로 변경을 하는 것을 요즘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수술을 했을 때는 그래도 수술의 통증이 좀 오래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실밥을 뽑을 때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실밥을 뽑기 때문에 상처도 좀 예쁘게 아물고 하려면 한 2주 정도는 저는 차갑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냉찜질 같은 경우는 제가 5도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게 좋다. 5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조직이 괴사가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찜질을 한다면 45도 내지 6도 정도, 이 정도 온도. 우리가 흔히 목욕탕에 갔을 때 탕 온도가 그 정도 돼요. 처음에는 약간 찜질할 때 좀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온도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은 둘 다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온찜질은 조금 넘어도 괜찮고, 냉찜질은 한 5분에서 제가 10분 정도, 절대 20분은 넘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은 10분 이내, 온찜질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횟수는 냉찜질은 다쳤을 때는 수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온찜질은 보통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회 정도, 많으면 4회 정도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냉찜질할 일은 없습니다. 무릎이나 뭐 어깨, 발목 이런 데 이제 오래 써서 발생한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하루에 뭐 4회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몸에 이제 여러 군데가 안 좋아요. 이럴 때 이제 반신욕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반신욕 할 때는 마찬가지 한 46도 정도의 온도에서 하시는 게 좋고, 전신이 다 잠길 정도로 탕에 들어가실 때는 40도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찜질, 온찜질 어떨 때 어떤 찜질 방법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찜질 방법을 하시고도 통증이 계속 있다,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찜질 방법이 맞나요? 혹은 다른 질환은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어깨 건강을 망치는 수면 자세, 어깨에는 어떤 수면 자세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